Manipulating the DOM with REF, REF로 돔 조작하기. 리액트는 렌더링 출력과 일치하도록 돔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므로 컴포넌트가 자주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노드의 포커스를 맞추거나 스크롤하거나 크기와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리액트가 관리하는 돔 요소에 접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리액트는 이런 걸 처리하는 내장된 방법이 없으니까 돔 노드에 대해서는 REF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REF가 하는 주요 내용이니까 첫 번째 거보다 여기에 더 중점을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유저 REF 쓰는 건 똑같은데요. 똑같이 myREF를 선언했고 이거를 돔 엘리먼트에다가 지정을 하려면 JSX 상에 HTML 돔 엘리먼트일 때만 동작이 돼요. 음. HTML 엘리먼트일 때 소문자로 되어 있는 이 div 같은 거 여기에다가 ref equal 해서 방금 만든 요 변수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얘는 myRef.current에 이 div 엘리먼트가 선택된 뭐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로 이 div를 선택했다 했을 때 그 값 똑같은 어, 값이 여기에 들어가요. myRef.current에. 근데 음, 처음에는 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렌더링 되기 전이니까. 음, 네, 처음엔 널이었다가 HTML에 실제로 그려지고 나면 그때 myRef.current에 돔 로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스크롤 인투 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크롤 탑 값 읽어올 수 있고, 뭐 음, 오프셋 값 읽어올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포커스도 시킬 수 있고. 포커스를 먼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예제에서 봤듯이 input REF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REF에다가 바로 넣어줬어요. input REF에. 그럼 얘는 포커스를 시킬 수 있어요. 핸들 클릭하면 current 값이 이 input 태그에 해당하는 돔 엘리먼트니까 포커스 명령이 먹는 거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이죠. 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 API. 음, 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포커스가 되는 게 보이죠? 네. 자, 다시 포커스 아웃 했다가 클릭하면 포커스가 갑니다. 이를 구현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넘어가고 돔 조작이 REF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 사례이지만 다른 것들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에서 다시 공부를 하시고 우린 공부했으니까 넘어가고 스크롤 하기를 봅시다. 스크롤 인투 뷰를 예를 들고 있는데 스크롤 인투 뷰라는 이 메소드 보신 적 있나요? 처음 보시는 분 있나요? 네, 처음 보시는 분이 꽤 있네요. 음, 스크롤 인투 뷰는 예전에 뭐 스크롤 탑 값을 강제로 조정해서 하는 방식에서 이제 좀 더 브라우저가 더 컨트롤 잘 해주는 녀석입니다. 뭐 다큐멘트 뭐가 있나 보자. 적절한 녀석을 찾으면 좋을 텐데. 어이 맞네. 음,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그려진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200번 해볼게요. 쭉 내려갔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스크롤을 시켜주는 녀석입니다. 그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엘리먼트가 위치한 위치에 요 녀석. 얘가 지금 트루로 줬을 때는 맨 위로 가라. 다시 펄스로 가면 이번엔 맨 밑으로 가요. 음, 다시 요 200번이었잖아요. 얘가 아까 트루로 줬을 때는 맨 위로 갔고 펄스로 주면 얘가 맨 밑으로 갑니다. 음, 네, 그런 것뿐이 아니고 이제 비헤비어를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런 거예요. 명령이 align to top 해서 true면은 맨 위로, false면 맨 밑으로. 그다음에 scroll into view options로 해서 이제 객체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 아까 true, false를 줄 수도 있지만 객체로 줄 경우에는 비헤비어는 스무드하게 뭐 이렇게 스르륵 스크롤을 스르륵 가게 하거나 인스턴트 즉시 그냥 바로 이동시키거나 뭐 블락 요소는 이제 위아래, 인라인은 좌우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블락을 스타트로 주면 맨 위로 가고 센터로 주면 화면상의 중앙으로 오고 엔드로 주면 맨 밑으로 가고 니어리스트는 별로 신경 안 쓰겠다. 그런 개념이고 인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전 거를 다시 보면 요거를
비헤이비어를 스무스로 주고 블락을 센터로 주고 인라인은 리어리스트로 주면 걔가 요 중앙으로 올 거예요. 그죠? 네. 얘를 스타트로 주면 맨 위로 가고 엔드로 맞나? 엔드로 주고 얘를 인스턴트 주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스크롤을 좀 스무스하게 조절하는 거를 예전에는 뭐 jQuery 같은 걸로 해서 뭐 애니메이트 시키고 아니면 뭐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같은 걸 써가지고 일일이 계산해서 보내줬다면 이제는 그거를 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주겠다. 개발자 너네들은 이런 거 계산하는데 골머리 쌓지 말고 그냥 이 제공해주는 API를 잘 써라 라고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스크롤 관련해서 좀 개발자들이 굉장히 삽질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런 API들이 나오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치만 얘가 지원이 안 되는 브라우저들이 있을 거라서 아쉽게도 뭐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스크롤 인터뷰라는 거는 그런 녀석이라서 지금 하려는 동작은 이겁니다. 얘가 지금 이 캐러셀이에요. 왼쪽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미지들이, 고양이들이. 근데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죠. 요거를 꼴랑 요 스크롤 인터뷰라는 것만으로 가능해진 시대가 온 거죠. 예전에 막 계산해서 레프트 값 계산해서 이동시키고 막 했었는데 이런 걸로 간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면 유저 RF를 3개를 만들었어요. 퍼스트 캣, 세컨드 캣, 서드 캣 고양이 하나마다 이제 다 RF를 담아놓고 걔네들을 지금 이 버튼별로 동작을 다 다르게 지정하고 이미지별로 이미지를 3개를 만들어서 걔네들한테 RF를 다 퍼스트 캣 RF, 세컨드 캣 RF, 서드 캣 RF 다 지정을 한 거예요. 네, 좀 삽질 같은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퍼스트 캣을 스크롤해라 라는 걸 클릭하면 걔를 한가운데로 가게 세컨드 캣을 클릭하면 그 세컨드 캣 RF를 한가운데로 가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근데 이건 좀 너무 삽질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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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삽질을 어떻게든 덜 하는 게 좋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 합칠 것 같아. 함수는 합칠 수 있어. 함수는. 네. 함수는 합쳐봅시다. 함수는 뭐 당장 떠오르는 게 뭐 인덱스 해가지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로 할 수 있겠지. 그죠?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면 될까? cat refs 해가지고 배열로 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cat refs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를 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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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함수 다 지우고 그러면 여기 핸들 스크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0, 1, 2 이렇게 가면 되겠지? 뭔가가 문제가 있나? first cat ref cat refs의 0, 1, 2 이거 안 되나? S 소문자 되네? 네. 되는데 이거 만족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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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 정도면. 이 REF도 사실
없앨 수 있어요. 아, 네, 얘네들 없애고 위에다가 하나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따 소개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일단 아무튼 그렇다. 네, 처음에는 삽질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개선해 나가는 거죠, 원래. 봅시다. REF 콜백을 사용해서 여기 딥다이브 바로 나오네. REFS 목록을 관리하는 방법. 네, 방금 전에는 REF를 항목 수만큼 아이템 3개니까 그 3개만큼 미리 정해 뒀는데, 근데 목록이 지금 이미지가 고양이가 3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200마리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 200개 다 만들 수 없잖아요. 아, 그죠? 그리고 그때그때 막 줄었다 늘었다 한다면 줄었다 늘었다 할 때마다 REF를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할 수가 없죠. 프로그램상으로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변경사항을 계속 팔로우업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작동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아이템즈가 이게 변경이 되고 있는 값이라고 하면 REF를 여기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왜냐면 이 훅은 컴포넌트 최상위 레벨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최상위 레벨이 아니니까. JSX 상에서 만든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맵 내부에서는 유저 REF를 호출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요 안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방금 전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거가 이런 겁니다. 그 cat REF라는 걸로 해서 유저 REF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위에다 하나만 지정해요. 음, 그리고 UL에다가 지정합니다. cat REF. 그러면 이제 온클릭을 할 때 어떻게 찾냐면 여기서 찾아요. cat REF에서 얘가 요 커런트까지가 UL 엘리먼트일 거잖아요. 여기서 쿼리 셀렉터 얼로 이미지를 찾아서 거기에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를 프린트 뷰로 갈 거예요. 음, 칠드런에서 찾아볼까? 요거를 array.from으로 별을 바꿔주고 접근하면 될까? 아, 되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방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REF를 음, 하나만 쓰고도 안에 아무리 늘어나도 어떻게든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 방법이 지금 처음 예로 나오는 거고요. 요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부모 엘리먼트에 대한 단일 REF를 가져온 다음 쿼리 셀렉터 얼과 같은 돔 조작 노드를 사용하여 직접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돔 구조가 변경되면 깨질 수가 있다. 네,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찾는 방법이 뭘로 찾았냐면 칠드런을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칠드런을 접근한 이유는 UL 밑에 li만 있을 거지 확실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REF를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면 얘 칠드런은 UL이니까 동작이 안 되겠죠. 네, 이걸 바꿀 때마다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칠드런으로 가면 안 되고 뭐 아까 파인드 인덱스로 해서 갔었죠. 그, 뭐지? 쿼리 셀렉터 이런 걸로 해서 갔었죠. LI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 JSX 구조가 바뀌면 깨질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해결책으로 REF 속성이 함수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REF 콜백이라는 녀석이고 이걸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 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REF 콜백은 어떤 식으로 썼느냐 내용을 보면 내려가 보면 여기쯤 있을 것 같아. 자, 여기 UL 캔 리스트에 대해서 LI에서 어떻게 가냐면 REF에 아까는 유즈 REF 만든 거, 요 유즈 REF 만든 거를 바로 넣어줬다면 아이템스 REF라는 걸 넣어줬다면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함수를 넣어주고 있어요. 노드를 받아다가 겟맵이란 거는 뭐 어디서 가져오는 이게 메모이즈 된 그거를 가져오게끔 했는데 그거 말고 걔는 중요한 게 아니고 셋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이 ES6 맵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좀 뭔가 싶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객체로 해보자. 이거 객체로 해도 돼요. 빈 객체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겟맵이란 거를 돌렸을 때 여기에 이렇게 접근하고 이걸로 가자. 그러면 이렇게 딜리트 맵 이렇게 요거 한번 코드를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맵으로 객체를 바꿔놓고 나서 자 유즈 REF 아이템즈 REF는 어떻게 들어가 있을 거냐면 현재는 커런트가 널인 상태겠죠. 네. 네. 자, 이 상태인데 한 번 렌더링을 하면서 HTML을 렌더링을 하면서 이 JSX를 HTML로 해서 렌더링을 하면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냐면 UL에 대해서 캔리스트 배열이 있을 건데 이 배열을 돌면서 LI를 현재 3개라고 하면 3개를 만들겠죠? 네. 그 3개를 만들 때 REF에 뭘 담아 놓을 거냐? REF는 이 LI에 대한 레퍼런스가 올 거예요. HTML LI 엘리먼트가 REF 담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드라는 요 노드 4개 변수에 옮김 그죠? 네. 그럼 요 노드 자리에 현재 노드가 있으니까 객체 아까 만든 커런트 객체 맵 객체에 요 ID 값에 해당하는 애가 그 노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인즉 여기에 이렇게 돼서 ID가 예를 들어 0이라고 하면 여기에 li 0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캔리스트 개수만큼 생기겠죠? 1은 li 1번 li 2번 이게 지금 이렇게 당긴 거예요. 이거 됐죠? 여기 네.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 그러고 나면 이제 스크롤 인투 아이디라는 거가 어떻게 호출이 되냐면 이 버튼을 클릭할 때잖아요. 스크롤 투 아이디 5를 클릭했다라고 하면 이 아이디 5번 아이템 5번에 해당하는 애 노드를 찾아서 여기가 지금 0, 1, 2만 써놨지만 5번도 있다고 해보면 그 5번에 해당하는 노드는 요거죠. 여기가 5라고 하면 네. 요게 요 노드에 잡혀있죠. 그럼 그 노드에 스크롤 인투 뷰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REF 하나만 갖고 REF 안에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REF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거든. 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없이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캔리스트가 바뀌어도 얘가 12가 돼도 동작이 잘 문제 없이 되는 거죠.
6이 돼도. 6은 이제 요 개수, 지정한 개수에 부가 없기 때문에 안 될 거고, 10까지는 있어야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요 예제에서 아이템즈 REF는 HTML 엘리먼트 하나를 지정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고, 그 HTML 엘리먼트들을 객체로서 가지기 위해서 전체를 포섭하는 REF 레퍼런스를 만든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단일 돔 노드를 보여주진 않고 대신에 아이고 네. 돔 노드로의 맵을 보유합니다. 객체로 해도 문제가 없이 되는 건 방금 봤고요. 같이 바꿔서. 근데 맵으로 하는 게 나중에 이런 삭제 관리하고 세팅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게 좀 더 객체보다 관리가 더 편하기 때문에 맵을 여기선 도입을 했는데 맵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객체로 그냥 바꿔보시면 바꾼 위에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가서 네. 넘어가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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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컴포넌트의 돔 노드에 접근하기.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어려웠나요? 음. 유용했습니다. 네. 네. 낯선 거예요. 낯선 거. 아, 낯설다. 네. 이번 거는 약간 더 낯설 거예요, 아마.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개념을 알고 나면. 근데 한번 보면 요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 하냐 보니 my input에는 input 태그가 있고 props로 내려준 거를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my 폼을 보니까 input REF를 잡았고 거기에 포커스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my input한테 방금 레퍼런스 만든 이 REF를 넘겨주면 얘를 my input이 props에서 REF를 받아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닐까? 네? 요거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my input에 REF는 해서 이걸 줬으니까 my input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props로 REF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props 받은 걸 가지고 인풋에다가 HTML 태그에다가 잘 지정해주면 동작이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왜요? 안 되니까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안 되니까 안 돼요. 맞아요.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얘는 프롭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my input. ref is not prop. 얘는 프롭이 아닙니다. 그래서 trying to access it. 여기에 액세스 하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undefined가 반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걸 원하면 다른 프롭으로 패스를 하길 권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프롭이 아니라는 거죠. REF라고 전달하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전달하면 my REF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없죠? 네. 포커스 되나? 한번 볼까? 핸들 클릭을 하면 포커스가 되길 기대하는데 되네. 음, 응? 왜 되는 거예요? 왜 되냐고요? my REF라고 아, 프롭스로 줬잖아요. 이 REF는 예외상으로 프롭스가 아닌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EF를 받아올 수가 없어요. 이 변수명 자체가. 근데 이 변수명을 제가 임의로 딴 걸로 바꿨더니 되는 거예요. 방금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 방금 설명한 게 그 설명입니다. REF는 프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쓰고 싶으면 You should pass it as a different prop.
네, 아, 다른 음. 프로브로 내려주세요라고 해서 다른 프로브로 내려준 거죠. R 이렇게 넘기면 요거는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예, 예.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요거 말고 다시 원위치해서 점점점 프로브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해보죠. 이번에는 뭔가 다른 에러가 떴네. 이 오류는 왜 안 보이지? 전 이 오류가 보고 싶은데 여기엔 그게 뜰까? 안 되네. 네, 이 오류가 옛날에는 됐었던 게 지금은 안 되거나 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류 메시지가 뭐가 바뀌었나 봐요. 모르죠. 음, 아무튼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프롭스가 아니기 때문에 REF라는 녀석은 다른 변수명으로 해서 보내면 어떻게든 될 수는 있다. 일단 그거 하나 보고 간 거고요. 넘어가서 음, 대신에 돔 노드를 노출하길 원하는 컴포넌트에 해당 동작을 설정해주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커런트에 포커스를 하려고 했는데 인풋 REF의 커런트는 현재 널인 상태래요. 여기가 음, 이 REF로 그냥 처음 원래대로 다시 원위치하고서 봤더니 리셋하고 다시 보면 이번에는 그 에러가 나왔네. 요 에러 밑에 나온 에러 똑같이 나왔죠. 네네. 음. 자, 한번 읽어봅시다. 펑션 컴포넌트는 그 주어진 REF 기분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펑션 컴포넌트 cannot be 될 수 없다. 주어진 REF가 될 수 없다. 펑션 컴포넌트는 주어진 REF가 될 수 없어요.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이 REF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거는 실패할 거예요. 혹시 리액트 포워드 REF를 쓰려고 한 건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엄청 친절하네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REF를 넘겼는데 이 REF에 제대로 액세스를 못할 거니까 그거 말고 포워드 REF라는 녀석을 써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포워드 REF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전에 잠깐 읽어봤었지만 해당 동작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 설정하는 방법은 my input이 forward ref API를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용 방법은 이렇다. 라고 해서 이걸 복사해서 위에서 한번 보죠. 여기다 놓고 읽어보고 펑션 여기가 아니고 잠깐만 어떻게 되지? forward ref 불러오고 my input을 부르는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만들자. 펑션 forward input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감싸는구나. 이렇게 죄송해요.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아무튼 my input 이렇게 걸어 됐나?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받아온 게 형태를 보면 아까 거랑 요 JSX 문법은 다 똑같고 내부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가 원래 my input이었는데 그거를 바깥에 forward ref라는 녀석으로 감싼 것 뿐이고 그다음 내부 구조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ref라는 녀석이.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이러고 나서 한번 해보죠. 된다. 되죠?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myInput에서 REF를 전달한 거는 프롭스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forward REF를 쓴 내부의 REF라는 두 번째 인자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아,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넘어가서 밑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forward REF라는 함수가 등장을 했다. 요 얘기고요. 사용법은 그렇죠. 여기도 있지. 그 작동법을 보면 이렇게 myInput REF에 넣어주면 해당 돔 노드를 input ref.current에 넣으라고 지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선택할지 말지는 myInput 전적으로 얘한테 달려 있어요. 여기서 이 REF를 선택해서 인풋에 넣을지 아니야 나 인풋이라고 여기선 알고 있겠지만 나 딴 데 넣을래 라고 하면 딴 데 넣어도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forward REF를 사용해서 선언하면 props 말고 두 번째 REF 인수가 생긴다. 거기에 아까 만든 user REF에서 만든 그 REF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요거는 방금 본 거고요. 네, 그래서 forward REF는 아까 전에 제가 변수명을 바꿔가지고 myREF 이렇게 넘겼잖아요. 네. 네, 이렇게 넘기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 말고 forward REF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저도 왜 어떤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정확한 그걸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둘 다 되는 상황이니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될 것 같고 음, 그냥 이렇게 써도 프록스에 myREF 이렇게 해도 얘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꼭 forward REF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에러 메시지에 친절하게 나와요. 그럴 때는 forward REF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때는 그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어디야? 자, 임페러티브 핸들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새로 등장한 저도 처음 보는 완전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보기 시작한 훅인데요.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돔에서 노출되는 기능을 제한하고 싶을 때 쓰는 녀석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딥다이브인데 평소에 이런 걸 제한을 할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런 건 굳이 안 해도 이건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약간 프록시 느낌이기도 하고 그런데 첫 번째 인자로 REF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에는 실행에서 객체를 반환하는 함수가 들어오고 그 반환될 객체에는 이 REF한테 지정할 메소드들만 남겨놔요. 그래서 요 포커스만 지금 노출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노출된 이 REF는 이 리얼 인풋 REF를 쓰는 녀석은 포커스라는 메소드밖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원래 HTML 엘리먼트에 다른 식의 접근 가능한 메소드나 밸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에 대한 접근을 전부 제한을 하고 내가 제공하는 기능만 제공하겠다 라고 할 때 이걸 쓰면 된다고 해요.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 그거고 이건 나중에 레퍼런스 볼 때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넘어갑시다. 리액트에서 모든 업데이트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렌더링하는 동안 무엇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고 커밋하는 동안 돔의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그 렌더링 앤 커밋에서 봤었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REF 액세스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ref.current는 널이 된다. 그리고 이때는 ref.current가 널인 이유는 돔 노드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걸 읽어오는 거는 너무 이른 상황이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커밋을 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그제서야 ref.current에 담기게 그래서 처음에는 널이었다가
다시 돔 노드로 설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벤트 핸들러에서 REF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벤트 핸들러는 수행 시점이 언제죠? 렌더링 동안에 이루어지나요? 이후에 그죠? 이루어집니다. 렌더링이 다 끝난 이후죠. 그러니까 그때는 REF에 접근했을 때 그 REF에는 이미 돔 엘리먼트가 잘 담겨 있는 상태일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왜냐면 이거는 커밋 단계에서 담기게 될 거니까. 근데 이펙트 중에서 렌더링이 일어나는 동안에 뭔가 호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REF가 너릴 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요. 아직 렌더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요거는 널 타입 체크를 많이 하게 됩니다. REF를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겪어 나가실 텐데,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더라. 이벤트 핸들러에서 쓰는 REF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펙트에서 쓰게 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정도고요. 넘어가고. 아, 이거 또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저도 어렵더라고요. 플러싱. 플러싱이 뭐죠? 내려보내기. 네, 이거 약간 변기 버튼입니다. 변기 버튼. 누르면 물이 싸 하면서 다 내려가죠. 딱 씻겨 보내는 그런 느낌인데, 그 스테이트를 플러싱하는 업데이트다. 근데 걔는 플러시 싱크라는 거를 통해서 동기식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 참 이름을 굳이 이렇게 지었나. 아, 그 예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 앱.js 코드를 보면 리스트 REF가 있고요. 네. 스테이트 텍스트 투두스에 이니셜 투두스가 잠겨 있고 핸들 애드를 누르면 뉴 투두를 만들어서 뉴 투두를 맨 마지막에 넣고 있습니다. 셋 투두스가 일어나고요. 근데 셋 투두스를 하자마자 리스트 REF에 있는 커런트를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녀석으로 스크롤 인터뷰를 해라. 맨 밑으로 내려라 라는 얘기죠. 방금 추가하자마자 바로 맨 밑으로 내려라 라고 했는데 블락을 니어리스트로 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했으니까 얘가 더 밑에 있으면 그 마지막 녀석이 맨 밑에 보이겠죠. 근데 마지막 녀석이라고 기대를 하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애들을 하면 마지막 녀석이 안 보이고 20번이 보입니다. 하나를 더 내리면 방금 만든 게 보이죠. 네. 다시 이렇게 하고 보면 마지막 녀석이 아니라 그 앞에 거가 보이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죠? 왜죠? 그 전까지만 읽고 돔에 그려놔서 일까요? 네, 스테이트 때문이죠. 스테이트. 아, 아. 셋 투두스 요거에 의해서 투두스가 늘어날 건데 언제 늘어나냐면 렌더링이 되고 나서 일어나겠죠. 다음 렌더링 때. 아, 그죠? 지금 네. 렌더링에서 이 핸들 에디는 현재 이미 렌더링 된 상태에서 얘를 실행할 건데 다음번 렌더링 때나 셋 투두스가 바뀌겠죠. 음, 그럼 그제서야 리스트 REF에 있는 커런트 값도 라스트 차일드에도 HTML이 그려진 다음에야 얘 라스트 차일드가 이 렌더링 된 요걸 바탕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요 세트도스가 일어난 시점이 명령은 내렸지만 이 함수는 동기적으로 계속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렌더링이 일어나기 전이죠. 다음 렌더링이. 그죠? 요 어, 명령만 내렸고 음, 명령은 Q에 담길 거고 그죠? Q에 네. 등록하자마자 요걸 먼저 수행하는 거겠죠. 음, 근데 이 Q에 있는 거는 아직 실행이 되기 전 상태인 거죠. 요거는. 음, 그죠? 그래서 요걸 먼저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음번 렌더링을 하면서 큐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다음번 렌더링을 하고 그러기 전에 이미 스크롤은 가고 있는 거죠, 밑으로. 그러니까 목적지는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음,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좀 무식하게 하는 거는 유지 이펙트를 씁니다. 후드스가 바뀔 때 내려준다. 아, 그래서 다음번 렌더링 이후에 스크롤 내려주는 거죠. 이러면 되죠,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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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시점이 좀 늦겠죠. 왜? 렌더링이 된 이후에 스크롤 내릴 거니까. 아, 그쵸. 그쵸? 이 네. 투도스가 스테이트가 바뀐 이후에 요 유지 이펙트가 돌 거니까 얘 시점이 좀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땐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고 누르자마자 스크롤 막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 올라가 있죠? 안 내려가 있죠? 네. 다시 내려가려고 하다가 사용자 그거 동작에 막혀가지고 다시 캔슬이 됐는데 그 캔슬된 시점이 얘가 스크롤이 좀 더 느리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동작에 의해서 취소가 안 되고 밀어붙여서 다시 또 내려갈 거예요. 뭐 스크롤 동작들이 다 그렇긴 하죠.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좀 많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플러시 싱크라는 거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감싸주세요,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세요. 리액트 돔이었나? 네, 리액트 돔에서 이렇게 감싸주시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 setDo스를 하는 이 명령이 다음번 렌더링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해버린다. 그리고 처리한 거가 여기에 바로 반영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미 반영된 상태로 그림을 그릴 거다. 스크롤 이동할 거다. 안 되네. 이게 아닌가? 아, 여기를, 네. 여기까지를 이렇게 다시 encounter two child reset. 아이, 밑에서 봐야겠다. 네, 이렇게 하라는데 다시 여기서 보죠. 뭐 똑같은 코드니까. 네, 여기 플러시 싱크를 해서 스테이트를 바꿔주고 바뀐 스테이트를 즉시 업데이트를 시킨 다음에 이 스크롤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네, 먼저 업데이트 되고 나서 스크롤을 이동을 잘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녀석이 있더라. 사실 이거 이렇게 늘려놓고 보면 먼저 등장하는 게 보여요. 그죠? 네. 그러면 먼저 등장하고 스크롤이 이동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네, 잘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됐고 RAF를 이용한 돈 추적 모범 사례. RAF는 탈출구고 외부로 나가야 할 때만 사용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포커스, 스크롤 위치 관리, 브라우저 API 등등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포커스나 스크롤 같은 비파괴적 동작을 고수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지만 수동으로 수정하려고 하면
변경 사항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emove 메소드 이런 거는 강제로 제거를 해버리는데 이러면 스테이트에서 알고 있는 값과 달라지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toggle with set state가 있고 걔는 set show가 토글이 되고 있을 건데 자, 헬로 월드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remove from the DOM 이란 거를 얘를 클릭을 하면 ref current를 remove를 할 건데 그 ref가 요거죠. 네. 자, 이걸 삭제를 하고 나면 어? 어? remove child를 하려고 했는데 더 노드 to be removed 지워야 할 노드가 이 노드의 child가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죠. 뭔 얘기지? 뭔 얘기죠? 지우고자 하는 대상 요 ref.current 이 대상이 엘리먼트가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여기선 지워지는데 자, 이렇게 하고선 다시 하려고 보니까 remove child가 어디서 동작이 되고 있는 거냐면 요것 때문에 있는 거죠. 네. 쇼가 false가 되면 여기 보여지고 있던 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리액트는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ref로 요걸로 해서 ref로 리무브를 시켰어요. HTML 자체를 없애버렸어. 네. 요걸로. 네. 요걸 클릭하면 요게 실행이 될 거예요. 16번, 17, 18번. 그래서 얘가 삭제가 됐지만 리액트는 얘가 삭제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ref로 삭제를 했으니까.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로. 리액트는 아직 렌더링이 다시 재렌더링이 일어난 게 아니죠. 리액트 입장에서는. HTML 상에서는 지워졌지만. 그래서 얘는 여전히 리액트가 인지하기로는 아직 살아있어요. 쇼도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이 버튼을 클릭해서 얘가 쇼가 false가 됐어. 그럼 얘가 false니까 얘를 없애야 돼. 없애려고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내렸어. 그랬는데 없애려고 하는 그 녀석 없는데? 하고 에러가 난 거죠. 없애려고 하는 네 자식, 요 DIB보다 밑에 있는 그 자식이 노드가 아니야. 이 얘기죠. 네. 사용자가 돔을 변경했고 리액트가 이를 계속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액트가 관리하고 있는 돔 노드는 변경하지 마세요. 그 외에는 상관없어요. 리액트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애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고요. 리액트가 관리하고 있는 애들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전혀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접근하려고 하는 동작만 아니면 사실 문제가 없을 수 있죠. 좀 전에 이 사라진 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냥 요거였다면 ref가 사라져도 문제가 없죠. 아무 에러 안 나죠. 네. 왜냐면 이 쇼에 의해서 얘가 좌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요약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도전 과제를 보고 맞춰보죠. 마음이 아주 편안하네. 네. 버튼을 토글하면 스테이트 변수가 재생 및 일시 정지 사이를 전환합니다. 근데 스테이트 토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 소리냐? 비디오 태그가 있고 이즈 플레잉, 포즈 플레이가 바뀌고 있는데 핸들 클릭을 하면 스테이트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재생이 안 되고 포즈를 하면 이미 정지돼 있고
그죠? 음.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재생 어떻게 시키지? 설명이 나오죠? 비디오에 대한 도움 요소에서 플레이와 포즈를 호출해야만 합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핸들 클릭을 했을 때 넥스트 이즈 플레잉이 true이면 비디오를 플레이를 시켜야 되고 얘가 false이면 비디오를 포즈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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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밑줄을 RF 쓰면 됩니다. 풀겠습니다. 비디오 태그가 HTML 태그니까 음. 비디오 RF 널 그리고 비디오 REF의 커런트에 만약에 next is playing이 true이면 플레이, false이면 pause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뭐. 음. 여기다 RF 음. 넣어주고 비디오 RF 봅시다. 플레이. 오, 꽃이 펴. 포즈 멈췄어. 다시 피고 멈췄어. 됐죠? 네. RF 쓰면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좀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쓰기 귀찮아서 한 줄로 썼어요. 이걸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네. 정말 자유자재로 쓰시는 거. 맞아요. 그때. 네? 생각 안 하시고 쓰시는 거. 아, 아니, 네. 뭔가 제가 풀 때는 그냥 3학년 산자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넥스트 이즈 플레잉이 네. 뭐 트루면 뭐 네. 플레이하고 네, 요거. 레프 이거 커렌트 되죠? 플레이 이런 식으로 썼는데 쓰시는 거 너무 되게 진짜 자유자재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 이것도 되죠? 다 돼요. 근데 뭔가 더 짧고 간결하게 쓰신 느낌이었어요. 아, 방금 네. 쓰셨던 여기서 네. 방금 거는 이렇게죠. 문자열로 접근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귀찮아서 그런 거고. 아, 그래요? 네. 타입스크립트에서 이거 잘 못 잡아낼 수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이 타입이 여기가 명확하게 플레이와 포즈만 있다라고 문자열로 지정되어 있는 타입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애니 타입으로 잡혀가지고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엄청 꼭 바람직한 코딩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게. 아, 근데 그냥 아예 이렇게 접근할 생각조차 못 했어서 네, 그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싶었어. 네, 그건 뭐 나이 들면 짬이 차면 되는 거니까 별거 아니고요. 넘어갑니다. 검색 필드에 초점 맞추기. 서치 버튼을 클릭하면 필드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설정하세요. 요거 클릭하면 얘가 초점. 페이지 하나 있네? 뭐 이건 쉽겠네요. 온 클릭일 때 뭐 input ref.current에 포커스 주는 거겠죠? 네. ref는 input ref build ref 그리고 여기다만 주면 끝. 됐다. 네. 이거 왜 이렇게 쉽지? 갑자기? 3번 이미지 캐럿을 스크롤하기. 요거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죠. 네. 버튼 온 클릭했을 때 캐니스트가 배열한 것보다 더 작으면 하나를 옆으로 옮기는 걸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0으로 보내라. 셀 인덱스를 0으로 해주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인덱스한 값을 바탕으로 스크롤 인터뷰를 또 때려줘야겠죠? 그죠? 그럼 요거 if 문으로 말고 일단 요거를 바꾸고 가자. 이렇게 3학년 산자로 바꿔놓고 요거를 아까 마지막에 봤던 게 있을 거예요. 이거 플러시 싱크 네. 맞죠?
네. 요걸로 해서 세팅을 해주고 얘가 저도 이거 사실 플러시 싱크 오늘 처음 써봐요. 음. 요 얘기인 것 같고 뭐가 문제니?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 요게 없어야 되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REF를 안 만들어져 있구나. REF도 만들어야겠네. REF가 노드를 받아다가 요거를 주면 되겠죠. 이 인덱스, set 인덱스라는 거에 의해서 값이 바뀔 테니까 인덱스랑 cat.i랑 같으면 그죠? 음. 그럴 때 노드를 주고 그렇지 않을 땐 너를 줘. 그러면 이 REF가 하나만 선택이 될 거예요. 무슨 REF지? 아, 여기 cat REF 이렇게. 응? 이게 맞나? 이 노드가 어떻게 된 거지? 아, 노드. 이상한데? cat REF 뭐지? cat REF에 뭐가 오는 거고 이 노드에 뭐가 오는 거지? 아, 이거다. cat ref.current가 노드 if 요거일 때 else일 때 선 널 그러면 프린트 뷰로 요거 에이, 이렇게 네, 못 잡고 있어. 너를 만들어준 것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만 하면 되나? 됐다. 음. 네, 다른 데서 너를 지정을 하면은 안 되고 딱 그 녀석만 지정을 해주는 걸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이거 좀 이러면 한번 생소하죠? 지금 처음 보죠? 네. 아까는 어떻게 했었지? 네. 아까 UL에다 넣었나요? 캐나리F 이렇게 넣었었나? 그랬네. 그죠? 요렇게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 cat ref에서 아닌데 아까 위에 어떻게 하는 거 있었는데 플러시 싱크 하는 거 나올 때 어? 플러시 싱크 말고 위에서 이미지 그 고양이 아까도 있었잖아요. 맵으로 했고 말씀하시. 네, 맵으로 할 때 어떻게 넣었지? 아, 그냥 여기선 REF를 다 만들었네요. 그죠? 여기선 레퍼런스를 맵을 돌면서 모든 고양이 이미지에 대한 REF를 노드를 다 지정을 해줬어요. 음. 그죠? 노드에다가 다 때려 넣었어요. 그 REF에다가. 음.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잡았잖아요. 커런트에다가. 아까 네. 전에는. 그죠? 네. 이거는 커런트 안에 각 이미지에 대한 모든 그 HTML 돔 엘리먼트가 이 객체 형태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음. 지금 한 거는 어디냐? 지금 한 거는 어떤 식이냐면 여기였죠? 요렇게. 음. 지금 한 거는 REF에 노드가 오는데
이 노드를 가지고 cat REF의 값을 건들진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딱 내가 원하는 거 타겟 인덱스 그 인덱스 값이 변경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가 왔을 때 한해서만 REF 값을 바꿔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REF 그 인덱스 값은 스테이트니까 네. 렌더링이 있을 때마다 인덱스 값이 바뀔 거잖아요. 그 다음번 렌더링에서 이 인덱스 값이 들어오면 그때 커런트 값만 바뀌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것도 뮤테이션이라서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도 어쨌든 네, 동작이 되고 있다. 어렵죠? REF 어렵습니다. REF는 저도 여전히 어렵고 헷갈리고 그런데요.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HTML 돔 스크립트를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아, 그래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익숙해지면 그만큼 보이는 눈이 많이 생기게 될 건데 그러기 전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네, 이건 리액트라기보다 자바스크립트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더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잘 알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고 또. 저도 삽질은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이 그냥 삽질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해결은 다 되는 그런 거. 네, 넘어갈게요. 네. 별도의 컴포넌트로 검색 필드에 초점 맞추기. 요건 컴포넌트가 분리가 되어 있다. 버튼 따로 있고 인풋 따로 있다. 근데 앱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어 그 얘기일 것 같아요. 얘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애에서 클릭을 할 거니까 클릭은 핸들 클릭 뭐 이렇게 넘겨주고 그건 여기서 넘어올 테고 그거는 여기서 넘겨줄 테고 그죠? 네. 여기에 네. 이게 있을 거고 근데 요거에 의해서 인풋 REF에 있는 커런트에 포커스를 하고 싶어 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 인풋 REF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 전달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전달하면 될 수도 있죠. 아까 봤듯이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보고 안 된다면 뭘 생각하면 되죠? 포워드 REF 그죠? 네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지 뭐 더 할 거 없죠. 여기 됐죠? 네. 네, 핸들 클릭 요 버튼 클릭하면 연결돼 있고 온클릭 연결돼 있고 버튼 클릭하면 포커스 해라라는 명령인데 되는지 되네. 아, 네 되네.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포커스 REF도 해보죠. 뭐 REF라고 놓고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 상태는 에러가 나죠.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나 포워드 REF 리액트에서 가져오고 여기는 이렇게 감싸주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에 REF가 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REF고 그죠? 이게 지금 생소하실 텐데 이렇게 따로 있고 이게 들어온 거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네. 됐죠? 네. 예. 됐습니다. 끝! 와, 리프 끝. 와, 아, 아, 깔끔하네요. 오늘 1, 2, 뭐가요? REF로. REF로 네, RF 딱 오늘 끝냈네요. 네. 아. 그 오늘 거 어려웠는데, 당연해요. 어드밴스드니까. 그, 주니어 여러분, 취준생 여러분, 이거 도대체 뭔 소리지? 지금 모르셔도 돼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 다시 와서 다시 읽어보면서 이해 못하면 괜찮아요. 나중에 읽어보면 돼요, 또. 1년 지나서 보시면
좀 나을 거고 2년 지나서 보면 좀 더 나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REF 쪽보다는 이펙트 쪽이 아마 지금 승현님도 말씀하시듯이 더 어려울긴 한데 더 어려운 것 중에서 초반 개념만 잡고 가면 뒷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오늘 너무 어려웠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어서 걱정 마시고 앞에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나님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그 플러시 스테이트 쓸 때랑 안 쓸 때랑 네. 잘 모르겠었어요. 유즈 스테이트랑 그 REF를 쓸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네. 쓰는 건 알겠는데 그게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 것 같아서 플러시 싱크요? 그 챌린지 1에서는 네. 아까 풀었던 문제 챌린지 1에서는 네. 플러시 싱크를 안 썼죠. 챌린지 3이었나요? 그때 네. 3번에서 썼죠. 네, 그게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네. 스테이트랑 다시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1번은 그 스테이트의 변경 사항이 이지 플레잉이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이지 플레잉이 바뀌는 거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는 요 부분이죠. 네. 버튼에 있는 텍스트만 바뀌죠. 네. 그래서 나머지 이 비디오라는 녀석은 뭐 값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상관이 없죠. 리액트가 관여할 부분이 없죠. 이 부분은. 그쵸? 스테이트가 관여하는 부분은 이즈 플레잉 요거 하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여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요 버튼 부분. 네. 근데 비디오 부분은 보니까 리액트 엘리먼트로 JSX에서 그려지고는 있지만 이즈 플레잉이 관여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네. 네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 개념을 놓고 보면 핸드 클릭을 눌렀을 때 이즈 플레잉이 바뀌었어. 셋 이즈 플레잉이 갔어요. 바뀌었는데 그거에 의해서 플러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플러싱에 대한 필요가 있는 거는 뭔가 화면에 다시 바뀐 거를 REF가 알아야 될 때. 지금 여기서는 아까 이 솔루션 열어봅시다. 네. 자, 여기서 지금 REF를 만들었는데 이 REF가 알아야 될 내용은 넥스트가 is playing인지 아닌지만 알면 돼요. 네네. 그죠? 그러면 만약에 is playing일 때는 플레이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땐 포즈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네, 화면상에서 뭔가가 반영된 거를 REF가 다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시 싱크를 굳이 쓸 필요성이 없는 상황인 거죠. 스테이트가 바뀐 거를 즉각적으로 화면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그 반영된 내용을 REF가 알아올 게 없는 거죠. 네.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미지 캐러셀 스크롤하기 여기서는 이 넥스트를 누름으로써 얘의 위치로 HTML이 바뀌어야 돼요. 네네. 그거를 REF가 알아내야 돼. 근데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아까 UL에서 그냥 뭐 그 쿼리 셀렉터 얼로 해서 밑에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를 찾아서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서 그 REF를 걔로 인식을 시킨 다음에 걔한테 스크롤 인터뷰를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방법이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 게 플러시 싱크를 써서 이제 바뀐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를 REF로 지정을 시켜놓고 네. 그 REF를 바탕으로 스크롤 인터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러려면 스테이트가 변경된 스테이트가
화면상에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값이 RF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다음번 렌더링이 일어나기 전에. 음. 네, 미리.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설명이 아마 있을 텐데, 자, 플러시 싱크 호출은 스크롤 하기 전에 리액트가 돔을 강제로 업데이트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돔이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업데이트된 돔을 바탕으로 REF를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네, 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근데 저도 오늘 알게 된 거라 플러시 싱크 그런 개념이구나 정도로 생각한 거고 더 다른 설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레퍼런스 갔을 때 또 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뭐 있겠죠? 여기 있겠지? 네, 여기서 나중에 봅시다. 네. 예.